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도와 직면하셨나요? 그리고 반복적 외도에 직면하셨나요? 그렇다면 외도 행위자와 헤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외도 행위자와 함께 계속 살아야 할까요? 반복적 외도와 직면한 외도 피해자들은 이런 질문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콘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자신에게 적절한 선택과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로 만남은 자유롭게 그리고 가볍게 시작할 수 있으나 헤어짐은 자유롭게 그리고 가볍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결혼 생활이 길면 길수록 헤어짐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요즘 신혼 외도도 많은데요. 아직 아이가 없고 나이도 젊은 분들이야 외도 직면 후 이혼을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이 적겠지만 결혼 생활이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 되신 분들은 외도 직면 후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자녀들 문제가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안정에 대한 보장이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이혼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은 이혼이란 과제가 말처럼 쉽지 않죠. 어떤 이들은 쉽게 이혼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로 이혼 문제가 발생하면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도와 같이 이혼 위기가 닥치는 사건 앞에서 무기력한 것이 외도 피해자들입니다. 특히 반복적 외도 행위자들과 살아가는 외도 피해자들은 헤어져야 할지 혹은 같이 살아야 할지 막막하죠. 그러다 보니 우왕좌왕하다 그냥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미 부부관계는 파탄이 되었지만 이런저런 조건에 제약을 받다 보니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에 외도 행위자는 외도 발각 후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잠시 그리고 반짝 외도 행위를 중단하는 것 같지만 기회만 되면 외도의 늪과 수렁으로 걸어 들어가죠. 따라서 외도는 첫 번째 외도 직면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응대하는 내담자들은 40대에서 60대 외도 피해자들 혹은 그의 배우자들인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외도가 발각되었을 때 쉽게 용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용서하는 의도는 외도 행위자가 사과를 하고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외도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주장하니 한 번쯤 받아주고 용서해주면 깨달음을 얻겠지 하는 마음에 첫 번째 외도를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팩트를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도 사건을 가볍게 처리할 경우 외도 행위자들은 외도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해 배려했다는 생각보다 외도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볍게 여기며 외도에도 이렇게 처리가 되는구나와 같은 전혀 다른 이기주의적 학습 효과를 맛보면서 자신의 외도 행위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을 못 느끼죠. 이에 외도 발각 후 일정 시간 동안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면죄부를 받기 위해 배우자와 가족에게 신경을 쓰는 듯 하다가도 이만큼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금 외도의 늪과 수렁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전 외도에서 얻은 다양한 학습 효과를 추가적 외도에 교묘하게 악용하게 되는데요. 이에 더 완벽한 외도를 하면서 외도 피해자를 속이죠. 아울러 외도에 대한 일화기억과 감정기억이 외도 행위자의 무의식에 자리함으로 인하여 직전 외도에서 느끼고 즐겼던 감정을 다시금 맛보고자 기존 외도 상관자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거나 새로운 외도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성격적으로 우유부단한 분들, 우울한 분들, 불안한 분들, 스트레스에 취약한 분들의 경우 외도에 취약하죠. 그래서 마음과 정서가 불안정하거나 답답하면
외도라는 출구를 통해 즐거움과 쾌감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한번 외도한 분들에게 외도의 유혹은 더욱 강해지죠. 이에 첫 번째 외도 직면 후 가졌던 다짐과 의지는 사라지고 새로운 외도에 대한 설렘과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외도에 대한 욕망이 커지면 그때부터 배우자나 가족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것에 몰입합니다. 이에 새로운 외도를 하면 기분도 좋고 마음도 즐거우며 삶의 생기가 도는 듯 합니다. 답답하고 우울하며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던 생활은 사라지고 삶에 활력이 넘치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뭔지는 모르겠으나 자신감이 샘솟는 듯 합니다. 자신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이어갈 경우 외도 중독과 관계 중독에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비밀이 없다 보니 어느 순간 우연한 기회에 반복적 외도는 발각됩니다. 이는 외도에 마음이 너무 뺏기다 보니 외도에 대한 비밀 관리에도 소홀함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추가적 외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상황에 외도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의 반복적 외도에 노출되는 것이죠. 이에 첫 번째 외도 직면 때 악몽을 다시 맛보게 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한 고통과 직면하죠. 이때부터 외도 피해자는 외도 행위자도 공격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추가적 외도가 발생되었을 경우 외도 피해자들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의 상담 사례 중에도 외도로 인한 자살 사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도 행위가 이어진다면 외도 피해자는 냉정하게 삶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며 앞으로 삶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계속 배우자와 함께 살지 혹은 헤어질지에 대해 말이죠. 특히 반복적 외도 행위를 하는 사람과 계속 동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례가 아니면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외도 직면 후 외도 관계를 강단 있게 정리하는 경우. 2. 외도 직면 후 치료와 상담을 받는 경우. 3. 외도 직면 후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 4. 외도 직면 후 삶의 변화를 위해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외도 직면 후에도 같이 살 수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이혼을 생각해 보아야 하죠. 그런데 이혼이든 동거든 어떤 경우를 선택하든지 간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도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 치료입니다. 만약 이것을 소홀히 하면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외도 피해자에게 생기는 억울함, 배신감, 우울감 등은 이혼 후에도 계속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이혼 후 괴로워하며 술을 가까이 하거나 삶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헤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을 잠재우고자 새로운 배우자를 섣불리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문제는 새로운 배우자 사이에 다시 외도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새로운 배우자가 외도 행위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외도 피해자가 외도 행위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혼 관계에서 있었던 외도의 후유증이 재혼 가정에서 재현한다는 것이죠.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려면 외도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야 합니다. 이는 이혼과 무관하게 중요하죠. 배우자의 반복적 외도는 외도 피해자를 2번, 3번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심리적 살인을 하는 것과 같죠. 따라서 이런 상황과 직면해도 안 되지만 외도 피해자는 이런 상황과 직면하였다면 결혼 생활과 부부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신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혜와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변의 전문가를 찾으셔서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